네, 안녕하세요. 에버그린입니다. 어제 텔레그램으로 공유드린 대로 베리 실버트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라고 트윗을 날렸는데요. 오늘 FOMC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또한 어제 저녁에 하나의 분석을 공유드렸었는데요. FOMC 금리 인상 재료 소진 후에 비트코인이 단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식을 공유드렸고요. 이것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 50bp를 인상할 것인지 75bp를 인상할 것인지 이것부터 해서 언제까지라는 그 기한조차도 궁금해했고 되게 불확실 속에 두려움에 떨었었죠. 그래서 나스닥 및 비트코인 또한 미리 이렇게 몸살을 앓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재료가 소진된 후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움직임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파월이 0.75% 그러니까 75bp 인상은 검토 안 해라고 딱 잘라 얘기를 했죠. 어떤 한 기자의 질문에 그런 답변이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50bp 즉 0.5%씩 인상을 두 번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은요 22년 만에 지금 처음입니다. 과거 그 닷컴 버블 때문에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2000년 5월 0.5%를 인상한 뒤에 금리 인상폭은 매번 25bp 단위로 고정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22년 만에 처음이고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적인 것은 연준의 자산 매각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계속 또 어떤 한 시장의 방향성에서의 그 재료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학습되었던 것들 비추어 봐서 일단은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수치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5월 11일에 날 예정이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11일 밤 9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7월 우리가 또 예정되어 있는 게 또 FOMC 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과 7월은 일단은 파월이 얘기한 대로 0.5%씩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자산 매각을 진행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거 우리가 겪은 일이 있습니다. 이 FOMC하고 끝났다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FOMC 회의록의 내용도 보아야 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은 FOMC 정책회의 약 2주 후에 공개되는 상세 기록인데 이 통화 트레이더들은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 이 의사록을 주의 깊게 확인한다고 하죠. FOMC도 중요하지만 FOMC 회의록이 공개됨에 따라서 그 내용이 해석됨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최근에 학습됐던 이게 언제였냐면 바로 이날이었어요. 1월 5일이요. 이게 12월 당시 FOMC 진행했던 거를 의사록을 1월 5일에 그날 공개를 했는데 그때 이 공개한 내용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FOMC가 진행되고 한 2, 3주 뒤에 FOMC가 진행되고 2, 3주 뒤에 그러면 이번에 5월 FOMC 5월 5일에 진행이 됐으니까 과거 5일쯤에 진행됐던 거 요쯤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번 달에 한 20 며칠쯤에 회의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CPI 11일 그리고 20 며칠쯤에 이번에 진행될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될 때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연준의 그런 이번 FOMC에 대한 저희 소감은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이냐 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현재 핑계거리가 상당히 많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상황 때문에 글로벌 원자재 공급 자체에 지금 충격이 갔던 거, 이 핑계거리 하나. 그리고 최근에 그 중국 락다운, 여러 가지 대외 변수, 그리고 운송 상황 등 핑계거리가 많아서 또 그런 것들이 잠잠해지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거란 그런 기대감과 함께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움직임, 그리고 아주 강하게 잡으려나 싶기도 하면서도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시장은 언젠가는 진정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수 없죠. 왜냐면 갑자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계속 제로금리 몇 년 동안 유지한다고 얘기했던 연준에서 또 갑자기 확 손바닥 뒤집듯이 또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믿을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한 10일 전쯤에 여러분들께 공유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도 좀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짰던 것 중에 연준이 과연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사실 연준이 지금 물가를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의 지금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잡을 수 있어도 공급은 뭐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종목금리를 이렇게 놀려도요. 이렇게 지금 커진 이 물가 상승률을 아주 잡지 못한다고 하면은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겠죠. 근데 연준에서 얘기합니다. 물가 상승률 자꾸 이제 줄어들 거야.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저 대외 변수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안정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만큼 올린 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맞춰나갈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당분간은, 제 생각은 당분간 이제 FOMC나 연준의 저런 발언, 뭐 기본적인 것은 지켜보나, 우리가 지금 올 초만큼 집중했던 것만큼 연준이 이제 뭐 집중하는 것보다 이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한때는 플랜 B 하다가 요즘에는 FOMC 금리 인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가격이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사람들을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어떠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는 요거는 이제 조금은 비중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뭐 한때는 또 세 번째 비트코인 매집량에 사람들이 막 우르르 집중했잖아요. 근데 이젠 또 금리 인상, 야, 암호화폐 움직이는 이것 때문이야 해가지고 우르르 막 집중했는데, 이제는 조금 요거, 금리 인상에 대한 요소, 연준의 이런 움직임 많이 집중했던 거, 조금은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뭐, 세 번째 비트코인 뭐 지갑, 고래 움직임, 요거 이제 비중 줄이자, 뭐, 플랜 B, 요것도 이제 줄이자, 옛날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볼 때 계속 이 시선을 갖다가 자꾸 막 이쪽으로 막 저쪽으로 막 돌리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선에 집중하는 곳에 또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한 번 더 바뀔 때가 된 것 같고, 아마 이제 6월에 또 뭐 자산 매각 이거로 인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이슈가 될 것 같긴 하지만, 또 무언가가, 우리가 지금 뭔가 감지하지 못하겠지만, 또 어떤 무언가가 시선을 확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앞부분은 조금 시장에 대한 당분간의 안도감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젠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거 얘기하면 워낙 스트레스 받으시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지라, 물론 제가 이렇게 뭐 분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이쪽 크립토 세계에는 막 전보로 다니시고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런지라 좀 미신적인 부분도 있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좀 재수가 옮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지금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도 이것저것 공부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막 강한 신념을 주고 강한 확신을 주는 이런 분석들도 많지만은, 제가 이것저것 막 트위터 갖다 퍼나르고 뭐하고 이것 다 해봤는데, 이 시장 앞일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본인만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이런 관점도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게 차트 분석도 아니고 원체인 지표도 아니고 순 엉터리 이야기인데요. 단지 이거 2018년에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의 그런 하나의 느낌이 혹시 이런 공감이 가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018년 당시를 전체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풀로 전체적으로 경험하셨던 분들의 하나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니신 분들은 영상 끄셔도 됩니다.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가격 라인이 있었습니다. 이 가격 라인은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 약 한 6,000불 정도 있었는데요. 그 가격은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심리적인 그런 바닥이라고 다들 외쳤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가끔씩 일어나죠.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18년 말에요. 지금 2022년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이 가격대는 절대로 떨어질 리가 없다고 해서 어떠한 가격 라인을 지금 다들 잡아두고 계시지 않은지요. 우리는 이 가격대가 절대로 떨어질 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은지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걸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준비와 대응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지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지고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 건도 모집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도 하나의 심리적인 바닥을 우리에게 좀 암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1,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두지 않는다. 현재 담보로 잡힌 비트코인 중 절반을 빼거나 21,000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마진콜이 발생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물론 아직 담보로 잡지 않은 비트코인도 있어서 추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21,000달러라는 가격선이 변경될 수 있거든요. 어떤 이제 이런 선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됩니다. 어떠한 가격선이 바닥일 거야라는 시장이 확신이 강하게 있으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제가 지금 조금만 오르면 털고 나가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중요 포인트 같은데요. 코인의 상상 이상의 폭등과 엄청난 수익을 보여준 것이 결국 사람들이 매도를 하지 못하고 계속 홀딩하게 하는 이유이죠. 내가 팔고 떠나갈까봐. 내가 팔면은 떠나가면은 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장기 투자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그림은 너무 수없이 보셨겠죠. 다른 걸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날 조심스럽게 하면은 돈 언제 보냐. 이런 겁쟁이가 어딨냐. 이렇게 위험성 있는 시장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 채 전체 연금을 자꾸 집어넣게 옆에서 부추깁니다. 물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이제는 부인하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 비트코인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그런 이슈 외에 또 개별적인 알트코인의 움직임까지 파악해야 되므로 수익률이 높지만 리스크가 매우 높은 투자 상품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폭발적으로 오르겠지만 내릴 때도 아주 비트코인 대비 처참하게 내려가죠. 우리가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반반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현금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느 부분에서 매집을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닥을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싸게 산다면 그만큼 어느 정도 가격 변동에도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흔히 바이 더 딥 이럽니다. 저점 매수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5% 내지 10% 내렸다고 바이 더 딥을 계속 합니다. 이러다가 현금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빙하기를 매우 어렵게 겪고요. 이 중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2월부터 유튜브를 했는데요. 그 당시 빙하기 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많은 분들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손해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서부터인지 이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해칭의 수단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에서 여기서부터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는 모두가 이야기하고 모두가 이렇게 위험한 시장에 뛰어들게 하는지요. 과연 내가 이 생각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가 된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이 생각이 나의 순수한 생각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투자를 해서 즉 해칭이라는 걸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정말 인플레이션 해칭을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는 게 맞는지요. 아니면 아무 코인에나 넣어서 돈 삭제를 진행하고 있는지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이 코인을 투자했으면 돈을 얼만큼 버는 건데 난 지금 투자를 못 해가지고 얼마만큼 손해를 봤다라는 이상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우린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플레이션 해칭을 위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것인가? 결국은 아니란 것이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가파르게 치솟았던 부동산, 즉 내 집 마련을 얼른 따라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오를 수 있는
자산을 찾다 보니 코인이란 것이 있었고 인플레이션 해칭이란 근사한 말이 있어서 또 이런 근사한 말이 또 힘을 입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한 바이 더 딥을 하고 있는가? 사실 현금 보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고 싶어서 미칩니다. 5에서 10% 하락에 바이 더 딥을 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현금을 다 써버렸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또 쥐어짜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현금마저도 다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2018년에 저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요. 2018년처럼 현재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요. 상상 이상의 사건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이미 다 쥐어짜내가지고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할까요? 그래서 여기 과연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이 어린이날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이요. 얼마에 샀든 간에 그 가격이 팔면 그만입니다.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수라는 포인트 입장에서 추가적인 그런 매집이라는 포인트에서는요. 가능하면 싸게 사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이상한 일이 가끔씩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고 아니면 썸네일만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저와 공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 영상이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